안녕하세요. 2월 14일 날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서 재판, 공판이 있어요. 그리고 심리가 있는데, 이미 지금 검사 사칭 관련해서는 심리가 이제 끝났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가야 될 게 있어서 다시 한번 영상 만들었으니까요. 이 영상은 보시면은, 당시 검사 사칭에 대해서 누명 쓴 것이 확실하고, 당시 그 재판 과정에서 참고인들이 거짓으로 진술한 부분들이 다 드러나 있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여드릴 테니까요. 한번 보시죠. 네, 이 검사 사칭권은 2018년 5월 29일 경기도의사 토론방송, 거기서 김영환이가 문제를 삼아가지고 계속 그 이상한 질문만, 음해성 그런 질문만 계속 하다가 나온 발언 때문에 고발당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이 사건이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당할 사건인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이재명이 그 누명을 쓴 것이다, 이런 주장이 국민들이 투표의 판단을 흐리게 해서 당선을 목적으로 한 발언이냐,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면 허위사실 공표는 당선을 목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상대방 낙선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걸 했다 그러면 허위사실이라고는 당선을 목적으로 한 발언이어야 하거든요. 근데 전혀 뭐 그런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이번에서 보면은 이 검사 사칭 한 것으로 이제 판결이 났는데 부인했다는 표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되니까, 국민들이 선거법상 그런 1번에서 얘기한 그런 허위사실 표현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 사칭의 그 문제점만 또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 그 방송 토론 당시 그 발언에 대해서 잠깐 보시고요. 그리고 2002년 그 당시 그 판결을 받을 때 그 참고인으로 나와서 거짓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 그걸 보시면은 이거 이재명 도지사가 완전히 누명을 쓴 것이다,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들어간 데는 없어요. 검찰 사칭하신 거 아닙니까? 검찰 사칭하셨죠? 그냥 계속 질문하십시오. 그래서 구속됐습니까? 제가 한 게 아니고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습니다. 그래서 구속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구속됐습니다. 그래서 벌금형 받으셨죠? 네, 150만 원 받았습니다. 지금 하신 일들은 다 정의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까? 저는 이 사회의 부정부패를 감시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복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사를 사칭해서 전화한 일 없습니다. PD가 한 거를 옆에 인터뷰하고 있었다라는 이유로 제가 도와준 걸로 누명을 썼습니다. 네, 이 검사 사칭을 이해를 하려면은 그 당시에 그 참고인들이 주장했던 그런 내용과 재판 과정에서 진술,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만 알면은 어떻게 해서 이재명이 누명을 쓴 건가, 이걸 알 수 있어요. 실제로 누명을 썼고, 이 재판 과정 이 내용을 보면은 그 누명 썼다는 내용이 딱 나와요. 그냥 나오는데, 당시 이 사건이 워낙 큰 비리 사건이라서 검찰도 거기에 속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이 참고인들 취재진하고 서로 짜고서 이렇게 이재명에게 뒤집어 씌운 것이다, 이런 내용 이거 읽어보면 그냥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좀 확실하게 보시고 여러분도 이 검사 사칭권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 보시면은 이 참고인 3인 이 취재진이에요. 이 취재진이 여기서 또 이재명 이하 피고인이라고 나와요. 여기서 피고인이라는 것은 이재명입니다. 그럼 참고인 3인이 주장한 내용은 뭐냐? 얘네들이 그 최모 PD라는 사람이 검사 사칭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4번이나 하게 돼요. 4번. 4번 하게 되는데, 이 취재진이 주장하는 것은 그 전화 4번을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 와서 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요 내용이 지금 이렇게 있는 거고, 그래서 사무실에서 했고, 그리고 이재명이 통화 중에 5차례나 옆에 와가지고 이 전화 통화를 들으면서 뭐 메모지에 쓰거나 뭐 말을 해주는 방법으로 질문 사항을 뭐 알려줬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공무원 자격 사칭 공범으로 이렇게 해서 재판이 판결이 그렇게 난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다 진술이 이 검찰 쪽과 요즘 취재진하고 얘기가 어느 정도 된 것 같다, 이런 내용이 다 나와요, 여기 보면은. 그러면서 또 여기서 다 녹음이 다 끝난 그 내용을 이 최 PD에게 비공개하겠다, 살려달라, 그러면서 테이프 복사본을 달라고 애원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따가 나오니까요, 한번 살펴보죠. 그래서 지금 얘기한 내용이 이 취재진이 주장하는 내용이다, 일단은 그렇게 먼저 알고 계시고, 예, 그리고 실사구시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잠깐 보시면은, 피고인 이재명은 당일날 오전 10시하고 11시에 수원지방법원 거기서 재판 그 변론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10시 30분경에 민사 단독 재판을 하고, 그리고 또 합의부에서 11시 지정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 상대방 남호 변호사를 기다리며 11시 10분경 재판상 화해를 했으며 사무실에 11시 20분 이후에 돌아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공판 조서상 명백하다. 이 사실관계는 이게 명백하게 나온 거예요. 11시 20분 이후에 돌아왔다. 그런데 최 PD KBS라고 밝힌 1차 통화는 10시 35분, 2차 통화는 10시 45분, 3차는 11시 10분, 그리고 4차 통화는 11시 29분경이다. 예. 이렇게 해서 이 전화 통화는 모두 최 PD의 휴대전화로 다 통화한 기록이 있어요. 통화 기록과 고소장. 여기 보면 이 내용이 다 이렇게 정확히 돼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최 PD 일행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게 지금 다 있죠. 사무실에 와서 한 거는 4차 통화 11시 29분경,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뻐젓이 최 PD 일행은 전부 다 그 사무실에서 했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통화 기록 내용만 보더라도 그 최 PD 일행이 다 거짓말이라는 걸 지금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네, 취재진들은 그리고 대부분의 사전 취재를 마치고 내용을 다 정리한 후에 그 이재명에게 최종적인 멘트를 따기 위해서 인터뷰를 요청한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재판 일정 때문에 11시 30분에 약속을 하였다, 이런 내용. 그리고 피고인은 3년간 백공 정자직을 비리를 추적해왔고, 녹음 테이프는 방송 후에 최 PD로부터 최 PD가 중요한 부분을 편집해서 2회에 걸쳐서 2개를 준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다음날 가감없이 그대로 기자들에게 공개한 것이다. 이것은 선거법상 김 시장을 뭐 떨어뜨리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 이재명은 왜 그러냐면 3년간 이 비리를 추적해 왔기 때문에 김 시장이 뭐 어쩌든 뭐 선거 출마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이것은 어차피 공개할 것이다, 공개할 것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인들의 주장 요지. 참고인들이면 아까 그 취재진들이에요. 명예훼손 부분에서 피고인과의 약속 시간은 모른다고 이렇게 이것들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최 PD가 김 시장에게 전한 4회는 모두 피고인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취재진이 만난 후 입회하에 한 것이다, 이런 쌩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취재진들이. 그리고 그 선거법 위반 부분, 테이프 공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거짓말하는 건 뭐냐면은, 피고인이 이재명이 김 시장과 맞고소 사건에서 사용한다면서 그거를 가져갔대요. 이런 또 거짓말을 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재명은 3년 동안에 그 비리를 추적해 왔기 때문에 뭐 김 시장과 관계없이 어차피 오픈할
예정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여기서도 또 테이프를 받아간 후 동의 없이 공개 기자회견을 하였다. 그 기자회견을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고, 이건 또 피고인의 주장이에요. 이재명의 주장. 예. 공무원 자격 사칭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11시 30분에 약속이 있었고, 예, 성남지원은 재판 마친 후 최 PD 일행을 11시 20분 이후에 만났다. 인터뷰 얘기를 나누던 중 김 시장 고발 사건 담당 검사가 누구냐, 그렇게 해서 서모 담당 검사를 알려주었다. 아무나 알려준 게 아니라 그 김 시장 고발 사건 담당 검사를 물어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알려준 거다. 그리고 5분 10분 있다가 전화가 와서 서 검사라 그러면서 사칭 전화를, 네 번째 전화를 받은 것이다. 이전에 3차례 전화는 이재명이 알지도 못하고 이재명의 사무실에서 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피고인 사칭 전화에 가담했다는 오해를 우려해서 책상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도중에 2회만 응접 탁자로 와서 카메라에 귀를 대고 내용을 들어보았을 뿐 통화 도중에 질문사항을 적거나 말해준 사실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통화 3번 한 것은 뭐 밖에서 오면서 한 것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선거법 위반 부분, 아까 그걸 김 시장을 음해하기 위해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공개를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거 최 PD가 그 기자회견 때 쓰는 내용인 걸 다 알고 준 것이다. 최 PD는 방송에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제보한 것으로 해줄 것을 요구하여 피고인이 동의하였다. 선거 기간 중이라도 현직 공직자의 부정행위는 공개되어야 하며 피고인은 백공정자 용도지구 변경 비리 추적을 3년간 해왔고 이를 밝히기 위해 테이프 입수 다음날 가감없이 입수 상태 그대로 공개하였다. 김 시장이 선거를 출마하지 않더라도 또는 선거 전 또는 선거 후였더라도 이를 즉시 공개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이 무고 부분은 볼 거 없고, 그래서 쟁점이 뭐냐, 여기서 무엇을 쟁점으로 봐야 되냐면은 공무원 자격 사칭 부분에 대해서는 4차례 전화가 모두 피고인 입회하에 이재명 사무실에서 한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인터뷰 약속 시간이 언젠가, 이재명 11시 30분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쟤네들 통화 기록은 뭐 그 이전 뭐 10시 몇 분부터 3차례 통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1, 2번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저기에 대해서 걔네들 다 그 취재진이 다 거짓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피고인이 알려준 검사 이름이 고발 사건 담당자인가 또는 수원지검 근무하는 검사 아무나인가, 이것이 중요한데 이재명은 고발 사건 담당 검사를 알려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알려줘가지고 뭐 검사를 사칭하거나 이런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고 피고인이 카메라에 귀를 대고 들어본 것이 2회인가 5회인가, 쟤네들이 주장하는 것이 5회인데 이재명은 2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 심리에서 그 저기 취재진들이 한 얘기가 있어요. 보시면은, 자, 전화 관련해 가지고 쟤네들은 4회 모두 피고인 사무실에서 했다고 했는데 1차 전화 이렇게 보면은 얘네들이 3회 통화를 한 시간이 10시 35분, 그리고 10시 45분, 11시 10분 이렇게 해서 이재명이 그 사무실에 11시 20분 조금 넘어 도착을 했는데 그 이전에 통화를 했다는 것이 다 나와 있는 거, 이게 다 나와 있는데 이것들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모른다고 나중에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뒤에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했다. 그럼 명백한 전화 관련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저렇게 거짓말을 했고, 인터뷰 약속 시간이 언제였나,
피고인과 약속 시간 11시 30분이라고 하면 통화 기록에 따라 약속 시간 45분 전부터 검사 사칭 통화를 시도한 것이 문제가 되므로 참고인 3인 모두 약속 시간을 모른다.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 지금 그 검찰이 지금 짜고서 이따 이 보시면은 그게 나오거든요. 참고인 중 한 명 양민재가 추후 다른 진술을 하면서 실수로 약속 시간 11시 30분임을 인정하였다. 그런데 그 순간에 검찰이 진술을 제지하였어요. 대질신문 조서상 명백하게 이게 나오는 걸로 지금 돼 있거든요. 이렇게 검찰이 이재명을 올가매려고 이렇게 진술 자체를 갖다 이렇게 제지하고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11시 30분임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거짓말을 한 거로 지금 여기서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피고인이 알려준 검사 이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수원지검 아무 검사 이름이나 대줬으면은 검사 사칭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아무나 이름을 알려달라는 요청에 응한 것이라고 하고 걔네들은 피고인은 고발 사건의 담당 검사 이름을 묻는 최 PD에게 취재 협조 차원에서 알려줬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 담당 검사를 알려줬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보시면은 또 양모 오디오맨이 다른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과 최 PD 간의 말이 오간 검사는 수원지검 근무검사가 아닌 사건 담당 검사임을 시인했다. 그런데 또 여기서 검찰이 또 제지를 하였어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을 얘기하면 이 검찰이 제지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것도 대질신문 조서상에 명백하게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검찰이 이거 진실을 얘기하는 걸 방해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해되시죠? 그리고 피고인과 카메라에 귀를 대고 들어본 것이 2회인가 5회인가. 참고인 3인은 5회를 오가면서 카메라를 귀에 대고 김 시장 말을 들으면서 뭐 메모도 하고 구두 설명도 하고 이렇게 질문사항 알려줬다고 지금 거짓 진술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또 보시면은 자 이재명은 2회 카메라에 잠깐 귀를 대보고 들어본 게 전부다. 메모를 해준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최 PD가 대질조사 시에 또 피고인이 카메라에 귀를 대고 들은 것은 2회라고 시인했어요. 시인했는데 검사로부터 다시 구속한다는 위협과 폭언을 들었다. 이게 대질 신문조서에 지금 또 나와 있는 거 이것도. 이런 식으로 검사가 이재명을 집어넣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그 참고인들 그 진실을 얘기를 하면은 못하게 막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신문조사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이렇게 요약을 해놓은 건데 검사는 검사 사측 녹음을 도와준 것을 인정하고 있고 공범인 카메라맨과 오디오맨도 이권도 아는 채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참고인으로 활용했다. 그리고 최 PD를 검사 사칭으로 기소하면서 선거법 위반 부분은 참고인 중지해놓고 대질조사 과정에서 최 PD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려 하자 다시 구속시킨다는 위협을 했다. 이렇게 검사의 공판 연기 계획을 공판 기일 전날 밤에 최 PD의 동료 PD들이 이미 알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되기도 전에 김 시장의 선거 캠프 고위 책임자가 그 이재명이 구속되기로 프로그램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이렇게 그 수사 과정이 저렇게 주변인들한테 이미 알려졌다는 거. 그 민변 소속의 김 변호사가 최 PD 접견을 시도하자 검사가 사실상 이를 막고 최 PD는 회사 측의 입장을 확인한 후 접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여 검사실 전화로 회사 측과 통화하고는 접견을 거부하였다. 그러면서 불리한 진술 과장과 유리한 진술을 봉쇄를 했다. 아까 봤듯이 다 그런 식으로 검사가 다 진술을 막고 이렇게 한 것이 다 나타났죠. 이게 다 대질 그 조사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이 내용을 보니까 완전히 정말 누명을 썼다. 이런 것을 지금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네, 지금 보신 자료는 그 당시 그 검사 사칭 사건으로 해가지고 재판 그 과정에서 그 불합리한 부분들 그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진상 규명을 위해서 그 변호사들 모임이 이 기자회견한 자료예요. 그 자료에서는 재판 과정에서 나온 그 진술서 그것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보여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법원에 기록으로 남아있는 자료들입니다. 네, 지금 보셨듯이 이재명은 방송에서도 분명히 구속되었다는 거 하고 벌금 받은 거 얘기했고 누명 쓴 것이다라고 발언한 것이 그것은 우리가 보더라도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 사실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 당시 검사 사칭 누명을 썼다는 거 이 자료에서 볼 수 있었잖아요. 그 참고인들의 거짓된 진술 그리고 PD가 4차례나 통화 기록이 있는데 이재명 사무실에서 다 통화했다고 그렇게 거짓말한 거 알고 보니 한 차례밖에 이재명 도지사의 사무실에서 통화하지 않았다는 거 그런 기록들이 다 있고 그리고 당시 비리 사건에 그 연루된 검찰이 한 6명 있다 그랬었는데 검찰 쪽에 편파 수사 그런 상황을 지금 알 수 있었어요. 우리가 그 지금 사건 그 참고인 진술만 보더라도 정말 열불나고 억울했을 것 같은 그런 당시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그 당시 본인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래서 평소에도 이재명 도지사는 SNS 등을 통해서 당시 사건에 대해서 억울하다 그런 표현을 자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그렇게 억울하다 표현한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그런 얘기죠. 내용을 보더라도 그 누명 쓴 거고.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는 여태까지 보면은 이 불의와 싸우다 보니까 지금 이런 진짜 뜻하지 않게 전과도 생기고 이런 흔적들 때문에 뭐 조롱도 받고 이런 걸 잘 알지 못하는 음의 세력에 의해 가지고 너무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지자들은 지금 이런 진실을 좀 잘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좀 보여주시고 공유를 좀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 끝까지 응원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